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여러분들 해경군 김씨 아십니까? 예, 이게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의 부인을 지칭하는 아이디다,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요. 엄청난 글이 올라왔는데 오늘 그 해경군 김씨가 이재명 씨의 부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참 경찰이 밝힌 내용이고 아직까지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또 밝혀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경찰은 이재명 씨의 부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은 돌저격 진성호 의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이재명 씨 너무 좀 무서운 사람이거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심각해져야 되는데 네. 기사를 일단 할 웃음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고 네. 또 하나는 그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수사 의뢰하고 또 뭐 소송하고 난리 난 건데 네. 이제 7개월 좀 지나서, 왜냐하면 다음 달이 이제 공소시효가 마감되는 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6개월이기 때문에 네. 6월 14일이니까 그러네요. 다음 달 14일까지는 늦어도 이제 수사를 끝내야 되는데 네. 경찰이 드디어 칼을 뽑았네요.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 본인도 네. 지금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연합뉴스가 확인 특종 보도를 했는데 경찰이 확인했다. 해경군 김 씨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고, 김혜경 씨를 월요일쯤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기소해서 재판 받는 겁니다. 이거 부부가 쌍기소네. 쌍기소죠. 예. 제가 봐도 선거 위반으로 부부가 한꺼번에 기소된 거는 제가 알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제가 알기는 뭐 있었는지 네. 모르겠지만 처음이고, 또 하나는 두 개가 워낙 특히 이재명 기사 같은 경우는 뭐 이거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김부선 씨가 고소한 것도 그렇죠. 있고, 또는 뭐 형님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그렇죠. 거는 경찰이 이미 기소 의견을 냈고, 이것 말고도 뭐 조폭과 연루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도 물론 아직까지 무혐의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고, 이거 말고도 뭐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이재명 씨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쌍으로 기소된다. 그리고 만약에 한 분이 뭐 유죄를 좀 세게 받으면 경기도지사 선거 다시 해야죠. 다시 할 수도 있겠다. 상황상 너무 세기 때문에 또 두 분이 다 구속되는 네.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부부가 둘 다 구속은 시키지 않더라고요. 한 명은 빼주더라고요. 그건 모르죠. 요즘은 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뭐 최순실이도 그렇고, 그렇죠. 뭐 가족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촛불 정국 아닙니까? 그렇죠. 촛불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적폐는 청산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 신적폐든 구적폐든 청산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문재인 지지자, 문빠들이 볼 때는 신적폐이기도 하지만 구적폐이기도 합니다. 왜? 시작이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깊어요. 우리는 지금 잠시 최근 이야기하지만 좀 이따가 우리 신 대표가 뭐 준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보면 나오겠지만, 어우, 해경군 김 씨의 이 계정은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도 다 건드려놨어요. 비판하는. 그리고 뭐 경찰 발표 따르면 그동안 4만여 건을 올렸다는데 부지런하시기도 하시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우, 예. 4만여 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한 건씩 올려도 말이죠. 예. 이게 100년 걸립니다. 대단한 정력이고요. 그렇죠. 예. 네네. 한번 그러면 저희가 예.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예. 일단 뭐 러프하게 해경군 김 씨가 올린 글들을 일단 러프하게 보면서 하나하나 꼭꼭 짚어보죠. 그 뭐라고 했길래? 근데 충격적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예. 예, 충격적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해경군 김 씨의 아이디가 정의를 위하여인데요. 네. 정의를 위하여.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말이죠. 옆에 그 자기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세월호 이게 예. 리본 아닙니까? 이미지죠. 예. 이미지죠. 딱 그런데 정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근데 첫 번째부터 보니까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 가상합니다. 왜?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팔이 하는, 요걸 비판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와이프나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어요. 이런 글도 있었고요.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딱 보고 예.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코멘트를 하자면, 첫째, 예. 아까 올려보세요. 네, 올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게 2017년 12월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기를 잘 봐야 됩니다. 중요한 네, 거는. 시기를. 근데 그게 노무현 시체를 뺏기지 않는 눈물. 가상합니다. 이게 왜 저게 나왔냐? 저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갖다가 공격하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전해철 의원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왜냐하면 저 때는 자 올해죠. 올해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전해철 의원, 소위 말해서 노무현의 삼철과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노무현 쪽에서는 센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 네. 이재명 지사의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경선이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노무현 시치팔이 하지 마라. 내가 니보다 낫다는 걸 갖다 저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우리 보신 그 화면, 예, 두 번째. 그걸 보면 저거는 시기가 문재인 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재명이 뭐 싸이다 이재명 그때 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안희정도 뜨고 있었고 안희정 이재명 특히 이제 안희정 지사만 해도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쌍벽 이런다고 했는데 이재명은 그때만 해도 저기 흑수저 촌놈 비슷했는데 네. 갑자기 떠오르는데 제가 봐도 그때 이재명의 그 뭐랄까 저돌적인 그 연설 실력 그리고 제가 봐도 진정성이 저는 좀 보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연설하고 현장에서 하면 와 이재명 대단하네. 왜냐하면 뭐 중졸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노동을 하면서 시작했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거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감히 문재인 후보님을 갖다 저렇게 깐 겁니다. 와이프나 김정수까지 그러니까. 지금만 저렇게 해서 지금 문바들이 난리 나는데 저 때는 경선 과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아무리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상대 후보를 갖다가 와이프나 니나 뭐 저런 단어를 뭐 홍준표 대표 보고 막말한다고 하는데 그래. 저거는 정말 어우 근데 되게 센데요. 무서워요, 제가. 네, 무서운데 요게 그 다음으로 가면 아주 더 무섭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면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충격받지 마십시오. 네,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를 위하여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문어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월 27일. 예. 뭐 예언자도 아니면서 최근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서 네. 말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엊그제 펜스 부통령하고 할 때도 보면 늘 앞에 놓여 있는 게 뭡니까? A4 용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결례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지도자를 만날 때도 A4 용지가 있었다.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이제 마크롱 대통령 만났을 때 기자회견을 하는데 서로 뭐 기자 질문을 받고 하시오 할 때 마크롱 대통령이 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답변하는 경우가 나는데 그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은 저렇게 했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된 뒤에 외국 나갔을 때 좀 이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건데 이재명 지사가 무슨 이거 뭐 깐 것도 아닌데 저렇게 미리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문어범 그리고 문어범 저 말도 저는 뭐 그쪽 동네는 싸울 때 저렇게 이제 상대방을 비하하는 이름으로 했지만 저야말로 막말 중에 쌍막말 아닙니까?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문어범. 근데 여기서 세다. 제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어봉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문재인이가 그렇게 좀 건강적으로 이상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데 우리는 모르죠. 그걸. 그렇죠. 근데 이너서클에서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좋은 모습만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벌써 2010 저 때 벌써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문어범? 그러니까 우리는 한 2년쯤 늦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런 비판하는 분들이 좀 간혹 나오시는데 그래도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만 이미 이재명 지사의 부인으로 추측되는 그리고 경찰은 맞다고 했던 저 계정에서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문어범. 그것도 이재명 지사도 아니고 부인이 저렇게 세게 비판을.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쇼크죠. 이게 그동안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문재인의 건강 이상설 북한에 가서 갑자기 뭐 인공기를 보고 돌아놓았다든가 아니면 책상다리를 막 넘어간다든가 또 자기 이름을 갖다가 문재명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건 뭐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문재명 조금 저 속가를 좀 황당했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으면 사람이 뭐 이름 같은 걸 혼날 수가 있는데 본인 이름을 혼날 그렇죠. 남의 이름을 그럴 수 있는데 저는 평생 살면서 정의식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 이거. 제가 조금 그러면 진성호인데 제가 다른 사람 아니 성은 그대로 문했는데 그렇죠. 진성준이라고 그러죠. 아니 진성준이라고 서울시 부시장하는 그 진성준 부시장은 제가 같은 프로를 갖다 진성호 진성준의 그 뭐 무슨 혼을 한 그렇죠. 적이기 때문에 좀 친한데 개인적으로 자꾸 보면 진성호를 진성준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예. 진성준을 진성호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쁘죠. 문제는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진성호가 진성호를 안녕하십니까 저 진성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때는 조금 어이가 없죠. 예, 예. 근데 어쨌든 문어봉 근데 저런 말은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조심해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저렇게 막말을 하면 품격이 없는 거 아닌가? 저쪽 동네는 저렇게 막 합니까? 난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부인으로 경찰이 확인한 예. 트위터에서 한국말 통역이 필요한 좀 심하시네요. 뭔가 좀 알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말이죠. 요 부분은 예, 문어방 요거 건강 이상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고요. 또 한번 쭉 올라가서 보면요. 예, 이건 좀 셉니다. 이거 셉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저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네. 저는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고 내가 무슨 권력을 잡고 싶더라도 네. 네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 타서 유족되길 학수고대할게.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저런 저주, 저거야말로 저거는 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모욕죄, 모독죄에 그렇죠.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경찰이 저런 거는 또 뺐더라고요, 보니까. 뺐더라고요. 빼고 뭐 다른 거로 했는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조금 더 보강수사를 해서, 보강수사를 해요. 보강수사.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보강수사. 그러니까 제가 옛날 기자 때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니까 남대문 경찰서 조사를 했는데 하도 이게 이야기가 안 되니까 네. 이야기 안 된다. 무혐의를 올리니까 경찰이 무슨 말이냐. 보강수사해라. 1년을 하더라고, 보강수사를. 그런데 저런 것도 보강수사 해야죠. 왜냐하면 그렇죠. 트위터가 그렇게 많으면 찾아보면 제가 볼 때는 진짜 뭐가 많이 이 문어범 같은 경우는 네.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문어범 같은 아. 경우 이거 보강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신 문재인을 공- 불러갖고 아니 그건 아니고 인신공격도 예. 저 정도면 저거는 정말 예. 고난이도의 인신공격입니다. 고난이도. 고난이도에 저렇게 사람을 저는 정말 말을 뭐 아무리 유튜브지만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정말 치욕스러운 표현인데다가 맞아요. 특히 저 세월호 부분은 아무리 그래도만 세월호는 특히 이제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픈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게다가 저게 진보 진영에서는 세월호는 하나의 무슨 상징처럼 돼가지고 저분도 SNS에 표시를 저걸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갖다 세월호를 갖다가 마치 야유의 대상처럼 해서 네 가족들이 세죠. 네 가족들 정말 무섭습니다. 저 여성의 트윗인데 아니 뭐 남녀 뭐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도 아니고 부인께서 만약에 진짜 저렇게 쓰셨다면 저거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네. 특히 저 문제는 도덕적으로는 정말 경기도민들의 어마어마한 원성을 들을 수 있다. 왜? 그렇죠. 어쨌든 보수주의자들도 그렇지만 진보주의자들한테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우리 대통령님은 문어방? 문어범. 세월호 뭐 거기도 경기도에 또 안산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야, 저거는 그러니까 그 맞네요. 예. 경기도에 안산이 있는데 경기도 지사 되겠다는 분의 부인 계정에서 저러니까. 저런 악담을 저거는 정말 저건 정말 말 못해. 제가 웬만하면 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예. 너무 좀 심하죠. 예, 심한 뭐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조금 근데 더 심한 게 나옵니다. 또 더 봅시다. 심한 게. 이 더 심한 게 나오는데 말이죠.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요것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성 문독계가 사퇴하면 되겠네. 문재인의 개다. 이거 하여튼 최성인데 최성 누굴까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최성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리면 저게 또 언제입니까? 예. 2017년 4월 14일입니다. 예. 이제는 저거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기 직전입니다. 직전인데 최성 씨가 누굽니까? 고양시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당시 최성 고양시장이 예. 일반인들이 올 때는 그렇습니다. 급이 조금 낮은데 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온 겁니다. 물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보면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면 센 사람도 나오지만 조금 약해도 뭐 다음을 보고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최성 고양시장이 저분은 국회의원도 한번 지낸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인지도 같은 건 떨어지지만 개인의 제가 볼 때는 실력은 좀 있는 분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람의 운명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첫째, 최성 고양시장은 지방선거 때 공천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조용합니다. 네. 어쨌든 안희정 지사는 밑으로 갔죠. 어쨌든 간에 뭐 실질적으로 물론 앞으로 재개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상 정치계에서는 식물인간처럼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됐지만 민주당 소속 현역 지사가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장이 이렇게 욕 많이 먹고 검찰에 기소당하고 검찰에 수사받고 이런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네. 게다가 부인까지. 부인까지. 그러니까 문재인과 붙었던 나머지 3명에 대한 문바들의 공격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최성 뭐라고 무슨 개? 문도께. 문도께. 그러니까 저런 게 진도께, 문도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충성스럽다 이거죠. 뭐 따라다니는 그러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경쟁 후보를 저렇게 문도께라고 합니까? 저것도 모욕적인 발언이죠. 어쨌든 그렇죠. 조금 늘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고 뭐 막말하지 마라, 뭐 고상하게 싸우자 그러던 분들이 대통령 후보 경쟁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무슨 국회의원 경선도 아니고 무슨 경기도지사 서울시장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부인으로 확인된 트윗에서 문도께, 최성 사퇴하라. 문어벙.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저녁 방향입니다. 야, 갈수록 태산입니다. 보십시오. 있습니다. 예, 문재인 까면 정권 교체 못한다. 어흥! 놀고 자빠졌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소원이냐? 미친 달래반들. 이것도 이제 경선 과정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친 달래반. 탈레반이 아니라 달래반. 문. 예. 그러니까 달을 이제 깐 건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내가 돼야지. 그렇죠. 내가 돼야지 정권 교체한다. 문재인은 안 돼. 예. 문재인 까면 뭐 안 된다는 문바들에게 한 겁니다. 예. 근데 뭐 실패했죠, 일단은. 근데 어쨌든 저때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후보죠, 당시는. 문재인 네. 후보를 이재명 지사의 부인으로 네. 경찰이 확인한 김혜경 씨가 썼다면, 저것도 조금, 제가 뭐 경선 이럴 때 보면 후보들끼리 좀 심한 말도 하지만 부인이 나서서 저런 말 하는 거는 또 제가 또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다. 예. 또 보면요. 예. 예.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거 이제 밑에 달린 거예요. 문탈레반 하면서. 그러니까 야. 저는 사실은 유튜브에 나와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은 저한테 또 거기 전화 옵니다. 진영은 뭐 문재인이지 문재인 대통령 무슨 대통령이야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예의를 갖춰서 깔 때는 까더라도 직함은 가능하면 붙입니다. 다만 이제 김정은이는 위원장 가능하면 안 붙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저 때는 아무리 이재명 후보의 부인 되는 사람이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진짜예요. 근데 진짜예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는지 그렇군요. 없는지 제가 확인 안 해보지만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나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생각이 없는데 왜 그 해외 시찰도 가지고 좀 잠자고 있잖아요. 생각이 없는 거 맞아요. 김정숙 여사 그 제가 볼 때는 뭐 지금은 요새 좀 비판을 받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열심히 뭐 수행도 하시고 또 심지어는 인도에는 혼자도 갔죠. 논란 속에 그것도 대통령 휘장을 달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그게 물론 진짜네. 국민의 또 일부는 생각이 없다. 또 일부는 생각이 있다. 제가 그 결론은 안 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저분들이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지금은 예언집이에요. 예언집. 저는 거기에 뭐 공감 안 해요. 어쨌든 예언가일까? 까지는 제가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분들이 진짜 뭐 점장님도 아니고 무슨 돗자리 깐 것도 아닌데 근데 계속 저분들의 이제 트윗을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 한국말 몰라. 통역이 이게 보수 쪽 사람들 저런 비판을 안 합니다. 그래도. 근데 이거 요즘 뭐 반문연대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이름도 정의를 위하여 반문연대 수장입니다. 이미 거의. 이재명 지사나 그 부인은 네.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더- 반문연대 전면에 아우 정말. 뭔가 알고 있어요. 진짜. 근데 이제 다음 트윗을 보면요. 이분들이 확실히 뭔가를 알고 있는 게 또 나오는데요. 예. 이제 아들 문제, 문진영이 문제인데 한번 트윗을 보겠습니다. 봅시다, 예. 아, 요게 또 아주 깔끔합니다. 봅시다, 내용이. 봅시다. 예. 예. 자, 그래도 이재명은 친인척 관리는 확실해요. 쌍욕이라도 해서 막아내요. 누구처럼 공적 권한으로 아들 부탁하지 않아요. 야, 쌍욕 얘기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두 단계로 분석가 필요해. 첫째, 이재명 후보는 쌍욕으로도 가족들, 그러니까 형님, 형수, 예. 또는 이거 뭐 전화 통화가 이제 공개돼가지고 예, 그쵸. 드러났죠, 솔직히 하면. 제가도 뭐 패륜 쌍욕이에요. 얼굴이 끊겨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을 형수한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형님이 뭐 이런 거 이재명 지사의 이제 해명은 형님이 무리한 부탁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근데 그걸 막는 방법이 쌍욕입니다. 쌍욕이죠. 형님한테, 친형님한테, 그 형수한테. 야, 저거는 제가 볼 때, 왜 저걸 굳이 서가지고 저렇게 문준영 씨 비판하는 것까지는 이제 좋게 알겠는데, 아. 같은 말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분이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부인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기 부인하고 경찰 쪽에서는 얘기하고 경찰 있습니다. 이야기고, 그럼 예. 저기 부인이라면, 우리 남편은 욕을 하면서도 가족들을 제압한다. 근데, 문재인 당신은 예. 저기 보면 늘 아까 했지만 뭐 문 후보란 이야기 다 해요. 문재인, 문어버. 문어버.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시죠. 예, 한번 뒤에 뭐라고 보여주세요. 다 예. 예, 그 뒤도 또 예. 나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네. 쌍욕하면서 한 뒤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예, 조금 예, 문어벙. 문어벙 다음에 조금 전에 아까 준용 씨 부분 한번 봅시다. 준용 씨 부분 예, 보겠습니다. 예, 예, 예. 봅시다. 쌍욕이라도 해서 막아내요. 예. 누구처럼? 예, 누구처럼. 예. 그리고 아들 문제 얘기 또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공식 권한으로 부탁하지는 않는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분은 이재명 지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신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아들을 권한을 가지고 청탁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취업 준비생들 노량진에 특히 많이 있는 그분들이 제일 분개하는 게 네. 빽 가지고 그렇죠. 부정으로 입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씨 부인으로 경찰이 확인한 그분은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는 쌍욕으로 가족들을 막더라도 당신처럼 권한을 가지고 그렇죠. 권력을 남용해서 직전 저거요 지금 뭐 강원랜드 수사하고 다 난리인데 네. 정부도 불확실한테 무조건 잡아넣으라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네. 저게 사실이라면요 문재인 후보는 당시에 수사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권력을 이용한 그렇죠. 권력 남용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괜찮은 공기업에 만약입니다. 만약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재명 씨 부인 말처럼 저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씨 지지자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안 저건 되죠. 저는 정의에 대한 문제이고 평등, 공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뭐 균등하고 균등하게. 과정은 뭐 공정하고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다. 저게 그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물론 이제 저것 때문에 경찰이 김혜경 씨를 기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했던 그렇죠. 시체팔이 노무현 원 빼고. 시체팔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기소해서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문준용 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넣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저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김혜경 씨가. 김혜경 씨가 한 거고. 네. 근데 그 다음 내용이요. 예, 설득력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있어요. 보셔야지만이 예. 좀 알 수가 있는데, 자, 요게 말이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정의를 위하여 16년도인데요. 네. 12월 29일입니다. 최순실이 정유라 2대 입학시킨 게 뭐가 문제겠어요? 문재인 아들 고용정보원이나 그만 두셨겠지. 금수저들 좋겠네. 예. 저번 오타가 나니까 오타가 많아요. 저보세요. 최순실이 정유라 2대 입학시킨 게 뭐 문제겠어요? 음. 문재인 아들은 음. 아직 고용정보원 단위나요겠죠? 아, 단위나. 난이나 뭐 단위나가 아니라 난이나. 난이나요? 난이나 뭔가 좀 난이나요? 그만두셨겠지. 금수저들 좋겠네. 좋겠네. 네. 자, 그러면 고용정보원이라는 구체적인 직장명 음. 문재인 아들까지 나왔으니까 저거는 네. 제가 봐도 확실한 적시를 하면서 이제 깐 건데 저게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저건 아니라는 걸 했다는 건데 왜 그러면 저 당시에 저 때가 언제냐면 2016년 12월 19일이면요 촛불 시위가 난리가 절정에 달하던 그때인데
굳이 정유라를 이야기하면서 문준용 군을 갖다 끌어들여서 아직도 다니나요? 뭐 금수저 하는 거는 상당히 고급 정보가 있는 건지 그렇죠. 그분이 만약에 자신이 정치가 탄로나면 어차피 남편이 경기도지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갈 사람인데 저게 탄로나면 수사받을 거 뻔한데 허위라면 제 질문하는 겁니다. 저 사실이 허위라면 김혜영 씨가 올렸겠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뭔가 혹시 본인이 뭐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고, 그러니까 저게 제가 볼 때는 저걸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물론 지금 문준용 씨에 대한 그 과거 국민의당의 의혹 제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엉터리 조작 행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처벌을 받았고, 근데 이거는 그거 좀 다른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문준용 씨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무서운 법률가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에 걸리면 그럼 힘들죠. 고소해가지고 뭐 전부 뭐 벌금 내고 한 거 아닙니까? 변희재도 벌금 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거 사실이 아니다? 맞다. 서로 이제 법리적 공방하고 뭐 증거 제출할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상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 죄보다는 선거법에 대한 이 허위 사실 유포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김혜경 씨가 빠져나가려면,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법률 다툼을 할 때, 이거 사실이다. 입증을 한다면 무죄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변호사와 그의 부인은 문준용 씨가 특혜 또는 불법 채용된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작성. 이재명 대 문재인의 싸움이네요. 다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물론 우리가 가상해보는 거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문준용 씨의 저 채용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섣부르게 뭐 이게 맞다 아니다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김혜영 씨가 소신에 차서 또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썼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법원에서 한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김혜영 씨가 입증을 못하면 또 김혜영 씨가 구속될 확률이 많습니다. 구속될 확률. 셉니다. 왜냐하면 세죠. 상대방 후보의 아들이 저렇게 특채, 금수저, 뭐 단어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다니나요? 거의 뭐 기정사실하고 이렇게 깐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되겠네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다툼이 있으면서 큰 또 한번, 정치적 논란이 될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을 또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또 재밌습니다. 예, 12월 31일입니다. 2016년.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 절대 문어방한테는 안 갈 테니. 문어봉. 이제는 뭐 아예 문재인이라는 이름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어벙으로 그냥 통일 안 해보니까. 저는 그냥 적개심에 찬 표현인데, 그렇죠. 그때 시기가 2016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아까 본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전, 그러니까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문바들이 뭐 글 같은 걸 올리면서 어차피 뭐 안희정과 문재인의 싸움이다라든지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은 사퇴하고 그 지지율이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 건데, 그래도 그렇지. 문어봉. 무더멍에게 이재명 지지율은 안 간다. 저런 표현 정말, 이재명 지지자들은 짜릿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지지자들은, 정말 열받. 오늘 나온 단어들만 추려보면요. 예.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어봉에 뭐 또, 달래반? 달래반까지. 달입니다. 예, 달. 탈레반이 아니라 달래반. 문입니다, 문. 문.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해경군 김씨인데, 굉장히 단어들이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네, 정말 살벌하고, 또 내용을 보면요. 요게 말이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며칠입니까? 끝난 뒤입니까? 끝나고 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뒤인데요. 예. 한번 보시면 끝나고 난 뒤 정의를 위하여 내가 이 더러운 나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민 가버리려다가 이재명 시장님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는데 대선에서 지고 희망이 없었다. 요즘 전해지는 전해칠 지지하는 것들이 하는 짓이 기가 막히다. 오랜만에 몇 마디 했더니 나를 사모님으로 몰아 이재명 죽이기 하는데 니들이 그러다 천벌받는다. 저거는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오래전이고 저거는 이제 경기도지사 경선이 그렇죠. 6월 14일이니까 4월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전해철 의원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이 길을 좀 올리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그다음 저게 중요합니다. 이게 경찰이 좁으면은 기소할 때 이유로 됐습니다. 네. 자한당과 손잡았다는 거. 자한당과 손잡았다. 이거 진짜 전해철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예.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도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되었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로 갈 거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전해철에는 갈 데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여의도로. 뭐 저기 경선 떨어져도 갈 데가 있는데 이재명은 성남시장 그만두고 경기도지사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해철 의원이 저도 조금 뭐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인품이 있는 분인데 똥물 만들 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최소한. 그리고 저분은 상당히 오히려 너무 숫기가 없어가지고 네. 더 세게 하라 그러는데 이재명은 워낙 세게 하는데 전해철은 좀 신사나와가지고 오히려 비판을 받는데 뭐 똥물. 예. 문어봉, 똥물. 해경군께서 그런 똥물이란 말을 쓰니 저는 해경군 김씨인데 저는 이쯤 되니까요. 정말 이재명 씨 부인 그 김혜경 씨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게 단어들이 말이죠. 무시무시합니다. 예. 문어봉 나오고 말이야. 똥물 나오고 달래반 나오고 뭐 시정 잡배들 용어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SNS를 관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겁니다. 트위트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 제가 볼 때는 직접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남한테 그쵸, 직접 쓰죠. 남한테 절대 그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고 혼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대개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쓰는 분도 있지만 최측근. 그러니까 SNS 관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오케이를 해야지만이 글이 나가는데 그렇다 그러면 가장 신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걸 하는데 부인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본인도 있고 부인도 따로 있는데 부인의 계정에서 저렇게 험한 말이 나온다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직접 쓰거나 부인이 부인이 스타일이 원래부터 저렇게 좀 말투가 조금 거칠다. 두 번째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거나 김혜경 여사의 최측근이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일 확률이 높은 게 김혜경 씨의 최측근은 정치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많은 거를 저렇게 또 제가 볼 때는 잘합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이 지지자들한테 좀 이렇게 감정을 일으키고 하는 거는 좀 선동 같은 그렇죠. 것들. 문어봉 이런 단어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런 걸 쓰는 걸 보려면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경찰 수사에서는 이게 김혜경 씨라고 했는데, 근데 김혜경 씨가 저렇게 많은 내용을 4만 개. 예, 저렇게 많이 바쁩니다. 네, 바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한번 뭐 봐야겠지만 어쨌든 수사관에서 재판관에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김혜경 씨와 관련이 있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은 게 경찰이 이제 정황증거라고 내놓은 것들을 보면 김혜경 씨 혹은 김혜경 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저런 사진과 글을 올릴 수 없는 것들이 비슷한 시기에 이재명 지사도 올라가고 뭐 또 뭐 어디 카톡에도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비교를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황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재판정에서 이제 입증할 테고 또 하나는 저는 검찰이 과연 어떻게 할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은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것 같습니다. 왜? 이재명 지사가 경찰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B급 수사한다. 뭐 업무다. 뭐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다. KBS도 뭐 어떤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런데 김혜경 씨도 이제 경찰 수사 받다가 기분 나빠서 나와버리고 아시죠 그때? 왜 공개로 맞아요. 공개로 하냐고 나와버렸어요. 아니 일반 서민이 경찰 조사 받다가 무서워서 중간에 나와버리고 하는 게 있습니까? 뭐요? 안 무슨 되죠. 권력자도 그러니까 경찰도 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그럼 경찰의 명예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을 잡을 때는 제대로 세게 하는 것 같고 또 여기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경찰을 또 고소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권력 남용 뭐 이런 걸 그러다가 이해찬 대표의 전화를 받고 취하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무슨 국민들이 볼 때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권력 가진 인간들끼리 경찰도 우습게 보고 저는 검찰은 또 요새 조금 다릅니다. 검찰은 요새 문정부에 대해서 조금 뭐 경찰에 우리 권한을 넘겨줘? 그래서 조금 좀 기분 나빠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오늘 나온 이 결과 그리고 이 결과가 재밌는 게 오늘 뭐 어마어마한 독자들이 이걸 봤는데 제일 웃긴 거는 좋아요가 엄청 많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볼 때는 좋아요가 가장 많이 붙은 기사 1위. 야, 그런 걸 보면 국민들도 이 해경군 김씨 수사 결과를 확인했다는 이 기사. 해경군 김씨는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씨다. 이거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른 분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도 한번 내가 그동안에
행동에 그렇죠. 또는 뭐 했던데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반성할 반성할 때 필요가 있죠. 네. 아유,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아, 저희가 많이 웃었는데요. 이게 참 웃을 수뿐이 없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트윗이 너무 뭐 그렇죠. 적나라하니까 저는 원래 웃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진지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진지하시죠. 시리한 사람인데 네. 오늘은 조금 예.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트윗 네. 기발하네요. 좀 배우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 트윗 좀 했는데 예. 저 정도로 세게 하는 문어펑, 뭐 한국말 통역 이런 말은 정말 정말 살벌합니다. 예. 네.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해경군 김씨. 한 2년 전부터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군요. 네.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약간 대통령의 어벙한 행동들,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웃지 말아야 되는데도 말이죠. 예, 트윗을 보게 되면 왠지 웃음이 많이 나고 아주 폭소를 자아냅니다. 어쨌건,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해명해야 될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정권끼리의 암투, 이게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런 방송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확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의 옳은소리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함께 있는 옳은TV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옳은TV도 많이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